여기서 보면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정된 3,449명의 연구 대상이 있었고 이 중에 남학생이 1,725명, 여학생은 1,72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측정 변인을 보니까 집단 떠돌림을 했던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에 대한 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아 존중감, 그러니까 여섯 문항으로 구분된 5점 척도 예시로서, 그리고 또 공격성에 대한 항목은 여섯 문항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불안과 우울 척도도 있었습니다. 자, 분석 방법을 보니까 뭐 위계적 선형 분석을 했다라고 나오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결과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집단 떠돌림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의 변화 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N은 뭐냐면 집단 떠돌림 가해 피해 경험이 없음을 의미하고 Y는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T1, T2, T3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없음, 있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있고 혹은 중학교 2학년 때는 없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시 경험이 없거나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N 같은 경우에는 다 경험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과 Y가 섞여 있는 경우의 가지수들이 막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Y 같은 경우는 경험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를 보니까 그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의 어떤 사례 수를 지금 보니까요, 왕따의 어떤 가해 행동이나 피해 행동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83.3%, 94.2% 이 정도 비율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왕따의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비율이 또 높은 게 뭐냐면요, 경험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이제 11.7%로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가해자였던 경우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런 게 이제 11.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피해 행동을 보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피해를 당했었으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피해자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115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다른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YYN도 볼 수 있는데 YYN이 그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왕따 가해 경험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왕따 경험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 그래서 이런 8개의 변화 추이를 3가지 발달로 요약을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집단은 가해 행동 혹은 피해 행동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로 된 무경험 집단 NNN이었어요. 두 번째 집단은 가해 행동이나 피해 행동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는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일시 회복 집단으로 구성했고, 세 번째 집단은 중학교 2학년부터 한 번 이상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이 있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지속 악화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결과를 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자아 존중감의 경우에는 집단 유형과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아 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사후 검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속 악화 집단은 무경험 집단이나 일시 회복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따를 지속적으로 당했고 혹은 그런 상황이 계속 악화됐던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특히 어떻게 보면 가해 집단도 무경험이나 일시 회복 집단에 비해서 악화 지속된 집단이 더 자아 존중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피해 집단의 경우에는 악화된 경우가 훨씬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성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격성의 경우에는 악화 지속된 경우가 공격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 오히려 악화 지속된 경우에는 여학생이 더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하네요. 지금 그래서 공격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은 집단 따돌림을 가해 경험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인 거죠.
발달 유형의 주 효과와 발달 유형과 성별 간의 상호적인 효과가 유의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가해 집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을 봤을 때 무경험에 비해서 일시회복, 악화 지속 팀이 더 공격성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훨씬 더 악화 지속, 그러니까 공격성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더 높았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의 발달 유형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공격성 수준이 다르지 않았대요. 그리고 집단 유형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공격성 수준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울 불안의 경우에는 보니까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의 발달 유형에 따라 우울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었대요. 그림 3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가해 집단의 경우에는 악화 지속되는 경우가 불안과 우울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피해자의 집단에도 불안과 우울이 더 높고요. 왕따를 당했으니까 불안과 우울감이 더 높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해자의 집단 또한 불안하고 우울한 느낌 때문에 더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 피해 집단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반면에 가해 집단의 내면화 문제 행동의 수준에 따라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좀 많거든요. 특히 지속적으로 가해 행동을 보이는 집단 역시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사실은 이들을 위한 처치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 집단 아이들도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 집단 아이들도 뭔가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따와 관련된 논문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아이들도 그리고 피해자인 아이들도 그 내면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